정적분의 활용, 속도나 속도, 움직임, 거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게. 자, 일단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물체 P가 있어. 지금 너희들이 공부하는 물체는 이렇게 한 직선에 놓고 여기 위에서 왔다 이렇게 한 직선 위에만 움직이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때 시각 T에 관한 위치, 그러니까 시각 T에 관한 함수인 위치 함수를 xt, 속도 함수를 vt, 가속도 함수를 at라고 선생님이 놓을게. 전 다 시각 T에 관한 함수야.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1번. 1번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평균 속도를 알아야 돼. 자, 시각 T가 A에서 B까지 변하고 있을 때 평균 속도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 평균 속도. 평균 속도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자, 우리 평균 변화량이 뭐였어? 그랑 똑같은 거야.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맞죠?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 표현하면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시각 자체가 지금 A에서 B로 흘러왔기 때문에 B 빼기 A분의, 그 다음에 위치, 아까 말한 것처럼 위치 변화량이니까 위치 함수가 XT니까 우리가 XT에다가 T값에 B 넣고 XT에다가 T값에 A 넣으면 이렇게 구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평균 속도라고 얘기한다. 너희가 알고 있는 평균 변화량과 똑같은 거다. 알겠죠? 네, 이 평균 속도고요. 두 번째, 그러면 속도는 뭐냐라는 거죠. 시각 T,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냥 속도입니다. 그냥 속도 VT는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때 사실은 이게 순간 속도의 순간자가 생략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를 지금 비교하는 건데, 속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평균 속도를 구한 다음 이 시간의 변화량이 0으로 왔어.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평균 변화를 구한 다음에 극한 근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미분계수가 뭐냐?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변화량분의 분수 형태로 써서 극한이 0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x를 t로 미분한다.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x를, 즉 위치 함수를 t로 뭐한다? 네, 미분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dx, dt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위치 함수를 시각 t로 뭐하세요? 미분하세요. 그래서 속도는 위치를 뭐한다? 네, 미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속력. 똑같이 속력이라고 있는데, 속력은 뭐냐면 속도 함수를 절대값으로 나타내고요. 네, 속도 함수의 절대값으로 속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이야기해. 자, 그러면 이거는 계산하고 나서 절대값 주면 된다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똑같이 시각 T에서 가속도라는 게 있다. 가속도는 AT로 나타내는데, 가속도도 결과적으로 순간 가속도라는 뜻이고요. 이때도 얘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이번에는 속도의 변화량에서 시간의 변화량이 0으로 간 극한이 걸린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속도를 시각 T로 미분하면 되고요. 됐나? 그래서 아까 말했던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즉 위치 함수. 여러분, 위치라는 것은 계속 말하지만, 위치라는 것은 물체가 움직이는
움직일 때 좌표를 얘기한다. 물체가 놓인 좌표. 잊지 마세요. 물체가 놓인 좌표를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위치 함수. 함수를 여러분이 2번 미분해주면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가속도의 크기라는 게 있는데 가속도의 크기 네, 크기는 여러분이 네, AT 가속도를 구하시고 절대값을 해준 걸 가속도의 크기라고 한다. 됐나? 자, 이때 자 4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는 속력과 속도가 다른 거지. 속도의 부호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자, 속도의 부호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다. 자, 속도가 양수라는 건 뭘까? 속도가 양수라는 건 뭘까? 속도가 음수라는 건 뭘까? 속도가 0이라는 건 뭘까? 이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자, 속도가 아까 여기 봐봐.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에서 여기서 이제 시간 변화량이 0으로 간 건데 시간 항상 변화한 양은 우리가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거야. 시간 변화는 항상 플러스야. 그런데 위치 변화량을 한번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처음에 0에 있었는데 나중에 1로 갔어. 그럼 위치 변화량은 1이 되겠지. 근데 내가 처음에 0에 있었는데 나중에 마이너스 2로 갔어. 그러면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이기 때문에 이때는 위치 변화량을 마이너스 2라고 해.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 물체가 양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면 나중 위치가 처음 위치보다 더 커. 그래서 이 위치 변화량이 플러스 값이 나오고요. 얘가 음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면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를 뺐을 때 이 값이 음수가 되지. 그래서 요 변화량이 음수가 나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시 말할게. 위치 변화량. 자, 이 속도가 양수라는 것은 물체 P가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물체 P는 어떻게 된다고요?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오른쪽이고 흔히 말하는 전진을 얘기한다. 앞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음수인 것은 네, 음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속도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 부호가 양음 다 존재하는 거지. 네. 그리고 얘는 역방향, 뒤로 운동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 속도가 0인 것은, 자, 언제 우리가 속도가 0일까? 나중에 또 나오긴 하지만, 속도가 멈춘 거죠. 정지를 했어. 자, 그리고 언제 속도가 0이 되냐면, 지금 수직선상에 물체가 운동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돌아가려면, 갔다가 멈추고 다시 뒤로 가. 그래서 운동의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죠. 바꿀 때도 속도가 0이 됩니다. 일단 멈추고 뒤로 간다는 얘기야. 가다가 일단은 멈추고 그리고 뒤로 간다. 자, 그리고 또 언제냐? 물체 운동 중에 수직 운동 있죠. 그러니까 상하 운동이 있어요. 물건을 던집니다. 일자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도 결과적으로 이때 운동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럴 때도 VT가 0이 되셨다. 현재 최근에 나오는 시험은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죠. 됐나요? 속도에는 부호가 있다. 하지만 속력은 속도를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0 이상의 값을 취한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어디서 배운 거냐면 미분에서 배운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는 미분에서 배웠고 좀 이따 이제 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을 알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자, 여러분은 좌표가 위치라고 얘기했어, 그치? 좌표가 위치다. 위치를 뭐 했다고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라고 말했고 거꾸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적분하면 위치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네, 이제 적분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 번호는 그냥 연결해서 선생님이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미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자, 5번을 보도록 할게. 자, 5번. 자, 5번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 이제 우리가 정말 구별을 잘해야 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진짜 여기서부터 더 중요하지? 자, 시각 t의 값이 A에서 현재 B까지 변하고 있을 때 위치 변화량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위치 변화량. 여러분은 지금부터 위치 변화량, 위치, 그리고 움직임 거리, 이 세 개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치 변화량은 원래 뜻이, 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 자,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1에, 자, 지금 처음에 1에 있었어. 1이라는 좌표에 있었거든. 그리고 시간이 5초가 흘러고 그때 내가 7이라는 좌표에 있었어. 그럼 선생님의 위치 변화량은 얼마야? 그치. 5초간의 위치 변화량은 네, 6이 되겠죠. 그죠? 반면에 처음에 선생님이 1에 있었는데 자, 5초가 이번에는 5초가 흐르고 선생님이 마이너스 4에 있었어. 그럼 선생님의 위치 변화량은 뭘까?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뭔가 변화한다는 양은 공식이 다 똑같다. 바로 나중에 여기 나중 위치, 그죠?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나중 위치 무조건 뺀 게 아니죠.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게 위치 변화량이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위치 함수가 여기서 xt였기 때문에 그리고 시각이 a에서 t까지 변했기 때문에 시각 b에서의 위치는 xb 그리고 a에서의 위치는 xa 이거 두 개를 빼야 되겠다는 거지. 그럼 내 미래가 어디서 본 거 같니? 그래, 적분 기호에서 xt라고 쓴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b 넣고 a 넣는 게 이거지? 맞아. 그러면 이거는 뭔가를 적분해서 나오는 함수가 xt니까 그게 누구였어? 그지? 바로 속도겠죠. 속도를 적분했을 때 xt가 나오고 이 값을 집어넣겠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 ab 해서 계산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정적분하세요. 됐나요?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정적분하면 됩니다. 위치 변화량. 됐냐? 자, 그리고 6번. 자, 6번은 뭐냐?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시각 일단 쌤이 t가 b일 때를 먼저 해볼게요. 시각 t가 t값이 b일 때 위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위치. 그러면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일하는 위치에 있었어.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쌤이 위치 변화한 양이 5야. 뭐라고? 선생님 위치가 변한 양이 5야. 그럼 선생님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 2에 있어서 위치 변한 양이 5니까 나는 어디에 있겠어? 그쵸? 7이라는 위치에 있어. 반면에 처음에 선생님이 일하는 좌표에 있어서 좌표가 위치야. 이번에는 위치 변한 양이 마3이야. 위치 변한 양이 마3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어느 좌표에 있을까? 그지?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에 있을 거야. 좌표가 위치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위치라는 것은 일단 처음에 위치가 나와야 돼.
위치는 다시 말할게. 위치라는 것은 좌표다. 이 친구는 좌표의 값이고요. 처음의 위치 플러스 변화한 위치, 그치? 위치 변화량을 이야기한다. 이랬어? 그러면 봐봐. 이건 아까 배웠던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만약에 처음의 위치가 그때 시각이 A였다고 치면, 자, 지금 현재 시각이 B거든? 맞아? 그러니까 위치 변화한 양인데 그때 현재 말하는 처음이 시각이 A였다고 치면 A부터 B까지 이거 위치 변화량. 그치? 이 위치 변화량에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처음 위치가 T가 A라면 아까 위치 함수가 그죠? 위치 함수에다가 이때에 A를 집어넣으면 처음 위치가 나오겠죠? XT가 위치 함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처음의 위치. 즉, 시각이 A에서의 만약에 위치. 이때 A를 처음 위치라고 하면 처음의 위치에서 A부터 B까지 위치 변화량 VT. 그치? 이렇게 더해주면 뭐가 되겠어? 위치가 되겠지. 이해가 됐어?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내가 아까 위치 함수는 XT라고 했죠? 자, 일반화시켜서 아까는 특정한 이 값에서의 위치를 물었고 내가 이제 일반화시켜서 시각이 T일 때 위치가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처음의 위치를 보통 시각 제로라고 많이 잡죠. 네, 0에서 본인의 위치 0에서의 위치에다가 자 0부터 T라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치는 처음 위치 플러스 위치 변화량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일반에는 위치 함수가 나오게 되겠지.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처음을 0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정보가 2초에서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2초에서 시각 t까지 위치 변화량을 계산해주면 되겠다. 여기와 여기는 언제든지 똑같은 숫자가 와야 되는 거야. 이랬죠? 자, 두 번째 나왔어, 얘들아. 두 번째, 위치란, 얘들아, 속도를 정적분한 것뿐만 아니라, 위치는 처음 위치 플러스 위치 변화이기 때문에, 아까 구한 속도의 정적분 플러스 처음의 위치가 꼭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처음 위치를 엄청나게 조심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자, 시각이 이번에 T가 똑같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바로 물체 P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다. 움직인 거리.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라. 자, 그러면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지금 속도라는 함수가 있어요. 속도 함수. 어떤 물체에 속도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 넓이가 1이고, 이 넓이는 3이고, 얘는 1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속도예요. 그러면 속도는 위치의 더함수잖아. 그지? 위치의 더함수인데 일단은 그걸 떠나서 자 이걸 보고 어떻게 이 아이가 운동을 했을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물체가 직접 운동을 합니다. 수직선상을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출발을 원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가 1이야. 그러니까 VT를 0부터 요 지점까지 이 정적분을 했더니 1이 남았어. 그러면 위치 변화량이 1인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속도를 정적분한 게 위치 변화량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갑니다. 얼마큼 간다고? 1만큼. 이렇게 여기 1이라고 쳐볼까요?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다시 얘가 3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아이는 다시 이게 음수죠. 속도가 음수면 어떻게 운동가 됐죠?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요 선을 따라서 3만큼 다시 돌아가요. 그죠? 다시 또 뭐예요? 또 속도가 플러스죠. 그럼
그럼 이 지점에서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또다시 1만큼 돌아와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원점을 출발했다고 치면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위치 변화한 양이 얼마지?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얘가 와 있는 곳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죠. 위치 변화량. 왜? 이게 1이고요. 얘가 3이고 얘가 1이면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그냥 전적분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처음에 1이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왔을 때 3이었고 다시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위치 변화량을 갖게 되지만 움직인 거리가 얼마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갔다 이 모든 거리를 다 플러스로 계산해줘야 돼. 그래서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1 갔다가 3 갔다가 1 가서 우리는 이 아이를 5라고 이야기해야 돼. 즉 음의 방향이든 양의 방향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플러스 값으로 이 아이를 계산해줘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함수를 이 VT의 함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이때 실제로 밑에 있으면 적분하면 음수인데 움직인 거리에서는 이 값도 무슨 수로? 양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대칭해서 접어 VT를 이렇게 대칭해서 접어서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을 한 걸로 보면 돼. 즉 처음에 1만큼 갔어? 그러면 꼭 양의 방향으로 다시 더 3만큼 가고 또다시 또 더 1만큼 가서 결과적으로 총 움직인 양이 5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 이해가 됐니? 그래서 얘는 앞으로 갔던 뒤로 갔던 분명히 일반 위치 변화한 양은 뒤로 간 건 마이너스고 앞으로 간 건 플러스야. 하지만 움직인 거리는 뒤로 간 것도 플러스, 앞으로 간 것도 플러스 모두 다 플러스의 값으로 계산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 A부터 B까지 VT를 절대값하고 적분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식하지? 우리가 지난번에 FT의 정적분 그냥 정적분은 플러스는 마이너스 계산하지만 넓이를 구할 때는 전부 다 절대값이죠. 네, 그래서 넓이랑 구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됐냐? 자,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VT를 절대값하고 적분하면 되고요. 위치 변화량은 그냥 VT를 속도를 정적분하면 되고요. 그리고 위치는 위치 변화량 VT를 적분하고 나서 처음 위치를 더해주면 된다. 이 세 개를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 좀 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 건데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면 바로 숙제를 하시고요. 내가 잘 안 풀린다라고 하면 쌤이 좀 이따가 예제를 조금 더 풀어줄 거니까 그것까지 같이 들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6번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서 어떤 속도 함수의 해석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속도 함수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다. 여러분도 선생님이 묻는 말에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해보도록 하세요. 이 주황색이 현재 속도 함수입니다. 속도 함수이고요. 물체 P가 있는데요. 물체 P는 1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물체 P가 1에서 출발했다. 자, 1에서 이렇게 우리 X수로 1 쓰면 이거는 시각 T죠. 시각 T고요.
네, 그냥 1에서 출발했다고 할게요. 자, 이 친구가 x는 1에서 처음의 위치입니다. 네, 처음의 위치가 1에서 출발. 자, 1에서 출발. 1에서 출발했다. 됐나요? 그래서 네, 출발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는데 네, 만약에 이거 점 있죠? 점 쓰고 이 가로하고 좌표를 쓰기로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면 물체 P가 지금 현재 1에 놓여있다는 뜻이에요. 좌표 1에 놓여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자, 선생님 한번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뭘 볼 거냐면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뀐 것은 언제일까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니? 그치? 일단 속도가 0이 된다. 그리고 반드시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출발점 여기까지 그림은 0부터 5까지 구간을 정할까요? 네, 0에서 5까지라고 할게요. t가 취하는 범위는. 자, 그러면 여기 있죠? 0 되는 값 3. 부호 변화 생겼죠? 그래서 네, t는 3에서 정답. 됐어. 자, 두 번째. 자, t가 1에서 t가 4까지 위치 변화량은 얼마일까요? 자, 위치 변화량은 얼마일까? 라고 물었어. 그럼 이때 위치 변화량은 뭐랬죠? 그냥 VT를 적분하면 됐죠. 그럼 1에서 4까지니까 1에서 4까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정적분은 어차피 위에 있는 건 플러스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인데 얘네들은 상쇄되죠. 우리 덩어리 하나 남겠네? 아니야. 그러면 얘는 2가 되겠죠? 됐어. 자, 똑같이 t가 1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건 아까 VT를 뭐죠? 네, 절대값 하고 정적분했기 때문에 딱 넓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1에서 이번에 4까지 뭐라고? 이 친구의 정적분이 아니라 넓이에요. 넓이 절대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플러스로 계산해야 되겠지? 얘도 플러스 이거 다 줘야 돼요. 넓이를.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이거 나올 거니까 얘 한 덩어리는 2, 얘 합쳐서 2. 얼마가 돼? 4가 되겠죠. 이랬냐? 네, VT를 적분한 거. VT의 절대값을 적분한 거. 됐냐? 자, 그리고 시각이 5가 됐을 때 위치는 어떻게 되냐? 시각이 5가 됐을 때 위치는 뭐랬지? 처음 위치 플러스 처음 위치가 아까 어디였어? 1이었거든? 처음 위치 플러스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정적분한 거. 맞아. 그러면 0부터 5까지 봐줄까요? 자, 0부터 5까지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정적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는 상쇄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또 이거네요. 아니, 위치 변화량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위치, 지금 보시다시피 처음에 1에서 출발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 이거 계산했더니 이 안에 죽을 거 다 죽고 2초가 됐죠? 그래서 3이 되겠죠. 됐냐? 자, 그리고 이제 (6번) (7번) 6번, 7번 내가 8번인가? 그걸 잘못 적었나? 이해됐습니까? 네. 모르겠다. 동그라미 번호는 여러분이 알아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8번. 왠지 동그라미 번호가 좀 이상하게 적긴 했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맞춰서 쓰도록 하면 됩니다. 이제 그게 다 해간다.
자, 이제 네, 두 물체의 좀 예를 들어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네, 두 물체의 위치 관계는 이제 뭐냐면 어떤 문장이 나올 거고 그 문장에 두 물체나 뭐 한 물체는 관계없이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 속에서 무엇을 떠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 자, 두 물체 P와 Q가 있어요. P, Q의 어떤 얘기를 할 건데 이때 점 P의 위치와 점 P의 속도 쌤이 위치는 XPT라고 할게요. XPT 얘는 VPT라고 할게요. 그리고 점 Q의 위치 얘는 XQT 그리고 속도는 쌤이 네, VQT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됐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문제 낼 테니까 실을 어떻게 쓸 건지 한번 고민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기억. 자, 아까 했던 거 한번 더 해볼게요. 물체 P가 운동 방향을 바꿨다. 바꾸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운동 방향이 바뀌면 VT가 뭐가 되지? 그렇지, 0이 되겠지. 근데 미분에서는 VT가 나오겠지만 실제로 그러면 위치 함수가 주어질 거니까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까요? 네, 위치를 미분한 이 i가 0이 됐고요. 또 뭐야? 부호 변화 있어야 돼요. 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내볼게요. 또 맞춰보세요. 자, 물체 P와, 물체 Q가, 아니라 물체자를 뺄게요. PQ가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합니다. PQ가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선생님이 뭐랬죠? 네. 속도가 양의 방향,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 네, 둘의 운동 방향이 반대인 거는 속도가 부호가 반대였기 때문이겠죠? 맞아. 그래서 네, x 위치를 미분한 이 속도입니다. 왜 이렇게 쓰냐고요? 이렇게 안 쓰고 네,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위치 함수가 주어질 거라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네, 마찬가지. Q라는 위치를 미분한 이 친구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PQ의 거리가 납니다. PQ가 만났어. 자, 이번에는 네, P와 Q가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만난다. 네, 얘는요. P와 Q가 왜 만났겠어? 그치? PQ가 위치가 같아진 상황 운동하다가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움직이다가 만난 이유는 위치가 같기 때문이죠. 맞아. 그러니 위치가 같을 거고 그럼 이때는 이건 적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처음의 위치를 언급할 거거든. 처음의 위치. P라는 점의 처음의 위치, 즉 시각 T가 0일 때의 처음 위치 꼭 기록해주고 여러분이 0부터 T까지 내 속도를 적분하시면 되겠다. 물론 요만큼이 바로 X, PT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때는 속도 함수가 주어질 거니까요. 마찬가지 Q라는 i의 T값 0S의 위치, 그러니까 처음의 위치야. 그 친구의 0부터 T까지 Q의 속도를 적분해서 한 게 바로 서로 그걸 계산하는 게 Q의 위치가 되겠지. 네, 둘이 만났다고 얘기한 건 둘을 같다고 놓으라는 뜻이다. 이해됐어? 자, 그리고요. P와 Q의 거리가 3이다. 자, 거리가 3이래. 함수함 해봐.
내가 P가 1이라는 위치에 있고, Q가 4라는 위치에 있으면 이 I의 거리가 3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반대도 가능하죠.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위치에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배운 적이 있어. 수직선상에 x1이라는 좌표와 x2라는 좌표, 이 두 점을 연결한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빼고 절대값 기억나세요? 따라서 PQ의 거리가 3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치, P의 위치와 Q의 위치, P의 위치와 Q의 위치, 물론 그 위치는 이렇게 구한다고 여기 적어줬죠? 그래서 이제 너무 쓰기 힘들어서 적는 거야. 그리고 거리 빼고 절대값 한 것이 3이다. 절대값이 꼭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만치 않게 OP 거리도 자주 나온다. OP 거리가 1이다 라고 말하면 O는 원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는 XPT. 자, O는 0이니까 0을 빼야 되겠죠? 빼라만 하겠네. 이 아이가 얼마다? 이 아이가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됐냐? 거꾸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자. 비읍. 자, 이건 뭘까요? 0부터 3까지. V 규칙. 자, 이거 뭘까요? 그죠? 속도를 0부터 3까지니까, 그렇죠. 점 Q의 시각, T가 0에서 어디까지? T가 3까지 변할 때, 뭐다? 위치 변화한 양이 되겠죠? 위치 변화한 양.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해보자. 그런데 0부터 5까지 V, P, T의 절대값이면 무슨 뜻일까요? 그죠? 이번에는 P라는 친구의 T가 0부터 어디까지 변했다? 5까지 변했을 때 절대값 있죠.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모두 다 더하라. 됐어?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했다. 자, 라스트 하나만 더 설명하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자기가 웬만큼 이 정도 듣고 풀 수 있으면 바로 도전해보시고, 나는 그래도 조금 문제 푸는 걸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더 들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얘들아, 그리고 마지막 역함수의 정적분이 4문제가 있는데 그 4문제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그건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말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그 4문제는 이번에 안 풀어도 좋다. 까먹지 않으면 선생님이 그 뭐식이지? 내일 정규 수업 때 말해주면 되겠구나. 해줄게요. 자, 9번은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데, 얘들아, 시각 T는 반드시 역 이상입니다. 됐니? 물론 출발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출발 이후라는 얘기 있으면 출발했을 때는 0이거든요. 출발 이후라고 말하면 양수로 제한이 됩니다. 이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프 그릴 때 T는 양수 범위를 잘라야 한다. 양수 범위를 그래프 자른다.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자, 한번 봐요. 지금 P라는 이 친구의 속도가 2T이고요. 그 다음에 이 P라는 친구의 T 값이 여기서의 위치는 K였어요. 위치가 K였고, 자, Q라는 친구의 속도는 3T 제곱이었고요. 자, Q라는 친구의
처음에 시각 T0에서의 위치는 O였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P와 Q 점 PQ가 두 번 만나도 K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이제 개념은 용어하고 끝낼게요. 열심히 들어보고, 네. 기억이 좀 나시면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시고요. 안 되면 쌤이 많이는 못 풀 것 같고요. 한 3문제 정도만 풀어줄게요. 자, 그러니까 두 번 만난대요. 아까 그런데 PQ가 왜 만났어? 위치가 같아서죠. 네. P의 위치와 Q의 위치가 같아졌기 때문이다. 그지? 근데 위치는 어떻게 구하죠? 처음 위치. 자, P의 처음 위치를 K라고 했거든요. 처음 위치에다가 0부터 어디까지? T까지. 네, 저기 있는 속도. 네, 적분하시고요. 요거랑, 그 다음에, 네, Q는 처음 위치가 5였고요. 위치 함수가 3t 제곱이었기 때문에, 네, 얘를 t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t의 제곱이고, 얘는 5 플러스, 얘는 t의 3승인데, 자, 이것을 풀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두 번 만났단 말은 이 식을 만족하는 t값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겠죠. t값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단어를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구하는 단어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미적개수 k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쟤만 남기고 넘기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k. 그리고 지금부터 이것을 풀어서 이걸 여러분이 y라고 놓고 지금부터 네, 교점을 두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하는데 3t 제곱에 빼기 2t가 되겠죠. 그러면 미분에서 연결 값이 3분의 2니까 우리는 그래프가 자 바로 가능하죠. 0과 3분의 2에서 그 값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이제 막 풉니다. 뭐야, 교점이 2개라고? 오케이. 얘는 0 집어넣으니까 5 나오죠. 얘는 3분의 2 집어넣으니까 귀찮아서 안 해야지 별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별과 5입니다. 그러면 땡! 왜 그렇죠? t는 양수. 얘들아, t는 양수. 됐어? 네, PQ가 2번 만난대요. 2번. 그것도 출발 이유로 할까요? 출발 이후에 2번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건 음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요 이 그래프에서 이것만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그래프가 아니에요. 출발 이후에 뻥뻥 뚫려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K가 움직일 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지금 여기는 한 점이죠? 여기 지금 한 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두 점인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T를 여기를 안 죽인 사람은 세 개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야. 네, 마찬가지. 지금 두 개죠? 네, 요 점 지나가는 저 직점까지죠. 즉, 요 사이가 바로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여러분의 K의 범위는 요보다는 작고 내가 선생님이 귀찮아서 안 구한 별의 값 구하셔야 돼요. 3분의 2 대입해서 네, 별의 값보다는 어떻다. 네, 요 사이.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자, 이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너무 예쁘게 여러분 숙제는 여기에 KT가 붙어서 양면을 T로 나눠버리면 간단하게 네, 이상수로 나오는 문제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설명이 끝났고 선생님이 관련문의 문제 한 3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자, 개념을 충분히 잘 들으셨으면 선생님이 네 문제 정도 풀어주려고 하네요. 자, 또 하나도 안 풀어주면 혼자서 띵띵띵 못 풀 것 같아서 선생님이 475
476, 473, 474. 순서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75번에 보시면 둘 다 어디서 출발했죠? 원점에서 출발했고 PQ가 만났죠. 그것도 한 번만 만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위치, P의 위치와 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 자, 그래서 P의 위치 여러분 구해줘야 되죠. 어떻게? 속도 적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속도를 적분하고 특히나 처음 위치, 그죠? 처음 위치를 더해야 되잖아요. 맞아. 처음 위치를 더해야 되는데 처음 위치가 둘 다 원점이라. 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얘들아. 처음 위치가 원점이면 자, 처음의 위치가 역시 중요한데 원점이면 위치랑 위치 변화량이 어떻겠어요?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위치 변화량 구하듯이 속도를 적분하면 됩니다. 두 번째, 속도가 처음 위치가 원점인데 여기에 속도 함수가 항상 양수라면 속도가 양수는 어떻게 돼요? 0 이상이면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속도까지 양수인데 처음이죠. 이렇게 되면 음수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위치 변화량이랑 움직인 거리도 똑같습니다. 그죠? 네, 밑으로 내려올 일이 없으니까. 혹시 이해되십니까? 이해해주면 참 좋은데. 네, 참고로 하세요. 나중에 이게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치랑 위치 변화량을 같은 것처럼 써서 애들이 더 헷갈려요. 그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른 채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두 번째 물체인 Q. 자, Q에 속도가 나와 있고 여러분은 이 아이의 위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적분해서 여러분이 웨이트를 정적분하세요. 위치 변화량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둘 다 처음 위치 더해야 되는데 처음 위치가 0입니다. 바로 가능할까요? 네, 그리고 이들이 뭐다? 네, 지금 위치가 만났다. 한 번만 만났다. 이 말은 둘이 같다고 나왔을 때 t값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개를 이렇게 같다고 놓으셔야 되는데 같다고 놓게 되면 이 t의 상승에 마이너스 12t의 제곱 플러스 kt는 0이 됩니다.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밖에 안 나와야 되는 건데 t는요 여러분 양수예요. 출발 이후에 한번 만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서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다. 0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K가 상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게 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상수에 K가 있으면 이렇게 상수 따로, K 따로 이렇게 따로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친구가 0과 6을 지나면서 여기서 뿡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t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왼쪽은 그래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프. 물론 이 문제는 그 안에도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원래는 이렇게 잘라서 분계수를 세야 되는데 여러분 k가 양수라 했거든요. 양수라 했고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건 k가 얘도 가능하고요. 출발 이후면 여기서부터 다 가능하죠. 됐어요? 네, 확인하시면 여기는 3이고 이 점을 대입하면 여기는 18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는 애들이 여기만 있는 줄 알지만 실제 정확히 말하면 K는 18일 때도 한 개고요. K는 0보다 작을 때도 한 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다 정답인데 양수인 K값만 물었으니까 18이 정답이 됐던 거야. 됐니? 자, 이번에는 476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뭐라고 얘기했냐? 자, 이번에 네, 얘네들이 또 원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원점에서 출발했고 PQ가 다시 만날 때까지 또 만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이렇게 마찬가지야. 만난 건 위치가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치는 뭐다?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 해서 여러분이 적분해 주는데 중요한 건 0부터 t까지 적분하고 나서 뒤에 얼마? 처음 위치를 더해야 된다 했죠? 근데 처음 위치가 0이다. 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Q도 똑같이 속도를 0부터 t까지 적분하고 처음 위치를 더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네, 적분하고 처음 위치가 0이니까 항상 이렇게 처음 위치 더해주라. 됐어? 그리고 얘네들이 뭐라고요? 이렇게 위치가 같다고 있으니까 같다고 말아. 하고 저 두 개의 결합해서 같다고 놓으시면 돼요. 놓으시면 네, t가 4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보았어요. 중요한 건 이때 t가 4일 때 점 q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점 q가 무슨 거리? 네, 움직인 거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0부터 4까지 Q는요, 속도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었죠.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값입니다. 진짜 중요한데 안 하면 큰일 나요. 움직인 거리는. 네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기준으로 무조건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맞죠? 0과 3 사이에 1 집어넣을까요? 대충 양수 나오네요. 얘는 그대로 적분하시면 되고요. 3부터 4까지는 여기 집어넣을 때 음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달고 적분하시면 이게 정답인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적분할 필요 없이 그림으로 해결해 주죠. 왜? 직선이니까요. 자, 이 친구는요. y편이 6이고 네. x절편이 3인 친구인 이런 직선이 나오겠죠. 이걸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네, 함수식에 넣어서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죠? 굳이 접근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73인데요. 네, 473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474가 다 같이 질문 나올 것 같아서 수업 시간 해결하고요. 473은요, 그냥 볼게요. 473은 점 P가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점 P가 원점은 위치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점 P를 위치를 구하세요. 걔가 0이다 라고 하고 그럼 T값이 나올 거예요. 그 T값을 기준으로 Q의 움직임 거리니까 여러분 Q. 네, Q라는 친구를 네, 절대값에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됐죠? 474는 경우 나눠서 여기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역함수 정적분 네 문제는 안 풀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정리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